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용의 통통 시간 그 22번째입니다. 엑셀로서 회계 분석을 잘 이해하면서 통계학의 지식을 높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 엑셀에서 이제 어, 변수 변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변환의 네 가지를 제시를 했고 처음 두 번째 것을 그 유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이 두 개, 두 개의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우리가 추정해야 할 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이거 뭐 완전히 비선형입니다. 그죠? 수학적으로 보면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되었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요. 이렇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여기 로그 P는 로그 알파 플러스 이렇게 곱하기는 전부 플러스가 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로그에서는 또 지수는 이 지수 계수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베타 1 로그 K 플러스 베타 2 로그 L이 된다. 그죠? 이건 완전히 그냥 로그의 성질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 P를 이렇게 변수 변환된 로그 P를 Y라 치고 Y라 하고 요것을 베타 제로로 치고 요건 뭐 알파니까 로그 알파도 상수니까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또 베타 2 x2 해서 마치 어, 두 독립변수 x1, x2를 그냥 회귀분석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여기 이제 베타 1, 베타 2, 뭐 알파까지 이것을 이제 추정하고 싶은데 이것을 변수를 변환을 해서 이 회귀 분석을 하면은 원하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베타 1은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베타 2는 나오는 것이고 베타 제로는 이게 로그 알파는 이게 로그 알파는 이게 이제 이 베타 제로는 뭐 이게 10의 알파 아니겠습니까? 10의 알파성 그렇죠? 아, 만약 이것을 상용대수를 취한다면요. 뭐 로그를 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 그 상용대수, 로그 1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10의 자성은 이건 2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로그를 여기 자연대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대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엑셀의 함수는 이 상용대수를 취하는 것은 equal log 10 하고 무슨 값을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자연대수 취하는 것은 equal log 그러니까 ln입니다. ln log natural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느 것을 취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그 샘플 데이터가 있으니까 엑셀을 불러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P 고로 알파, K, 베타 1, L, 베타 2 이 식이 아주 잘 알려진 생산함수입니다. 생산함수시다. 함수. 특히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진 생산함수를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라고 합니다. 컵 다글라스. 이제 이 두 교수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인데 아주 유명한 그런 경제학에서는 자주 쓰이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건 이제 생산량입니다. 이게 생산량이고, 이거는 자본의 투입량이고, 이건 노동의 투입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할 때는 자본을 어, 넣어야 되고, 또 그 노동을 이제 넣어야 이제 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자본이라 하는 것은 뭐 기계라든지 혹은 무슨 뭐 공장의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생산액이든지 혹은 생산량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한 것이죠. 뭐 이것을 실제로 량이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지수라 할 수도 있고요. 인덱스라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K도 여기 있고요. L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래 자료는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로그를 취하자 이거죠. 로그를 취하면은 여기에 equal 여기 log 10 b5 저는 상용대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함수를 집어넣은 것이죠. 여기 이런 함수를 이렇게 해서 쭉 다 이제 계산을 했다 이거죠. 계산하면은 이제 회귀를 할 때는 요 변수에 대해서 요것과 요것을 독립변수로 쳐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은 간단하죠. 데이터 아날리시스, 데이터 분석해서 여기에 이제 어, 회귀 분석해서 확인하고 당신의 y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거 로그 p가 y입니다. 그렇죠? y고 독립변수가 어디 있습니까? 로그 k와 로그 l이 독립변수입니다. 하고 무슨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범위 이렇게 줘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요약 출력이 쭉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것이 회귀 개수가 추정된 회귀 개수죠. 이것이 추정된 회귀 개수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추정된 회귀 개수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베타 0, 베타 1, 베타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네요. 여기 로그 P는 마이너스 0.437 요거 반올림했어요. 0.437 마이너스 0.437 0.366 로그 K 0.856 로그 L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한 것을 원래식으로 제가 로그를 빼버리면은 이제 P 이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뭐 콥다그라스 생성함수 완전히 이것은 비선형이지만은 그것을 로그를 취함으로 해서 선형화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함수의 변환입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아주 잘 알려진 생산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어떤 생산을 따지는데 생산을 어떤 함수의 모습으로 수학적으로 표시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콥이라는 교수하고 캅이라는 교수하고 다글라스라는 교수가 힘을 합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수학적인 그런 함수를 이제 고안해낸 것이죠. 이런 함수가 아주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기에 아주 좋은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경제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럴 때 한번 경제학 지식도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죠? 자, 일에서 이것을 일식은 이것입니다. 일식은 요게 일식입니다. 요게 일식입니다. 요게 일식 로그로 되어 있는 함수를 요거를 미분을 합니다. 전체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좀 미분하면은 로그 함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y equal log x다 이러면은 이것을 미분하면요. 미분하면은 x분의 dx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죠? 이거 미분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면은 전부 전체 미분하면은 p분의 요것도 이제 로그니까 요거 미분하면은 p분의 dp는 이게 요 이제 상수는 없어지는 것이고 미분했으니까 0.366 k분의 dk 플러스 0.856 l분의 dl이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 이것을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노동자의 수는 투입된 노동자의 수는 똑같은데 자본만 좀 바뀌었다. 자본만 증가했다. 델타 K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은 DL은 제로니까 요 놈이 제로니까 요건 없어지고 DL은 제로일 때 그러니까 노동의 수를 일정하게 두었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제로가 되니까 요건 제로 되니까 없어지고
요렇게 된다, 이제, 요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요 놈을 왼쪽으로 끌어오면은, 어, dp, p divided by dk, k가 0.366이 된다, 이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어, 여기다 100을 곱하면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여기 100을 곱하면은, 여기도 100을 곱하면은, dp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이 100이었는데, 105가 됐다 하면 이게 이제 100분의 DP가 5거든요. 5만큼 증가했다 하니까 이건 이제 100분율의 변화입니다. 100분율입니다. 100분율. 얼마만큼 변했다는 거. 또 요거는 K의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변한 퍼센트. 그러니까 생산의 변한 퍼센트를 투입 양, 자본의 변화율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것은 자본이 1% 증가했을 때 생산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 하는 지표다 이거죠. 여기 3.366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1%더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옛날보다 1% 100개 100개의 기계로 했는데 101개의 기계로 이제 생산을 하면은 생산은 0.366%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K가 1% 오르면은 P가 0.366%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을 퍼센트와 퍼센트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탄력도입니다. 탄력도 어떤 그 투입이 1% 증가하면은 아웃풋 결과가 몇 퍼센트 뭐 바뀌는가 하는 것은 탄력입니다. 일라스티시티요. 일라스티시티. 탄력도 일라스티시티다. 일라스티시티. 그리고 자본의 생산 탄력도죠. 이것은 자본의 생산 탄력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DK가 제로이면은 그렇게 이제 기계는 100대로 그냥 2대 노동자를 한 명 더 집어넣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이제 노동의 변한 요 100을 곱하면 퍼센트죠. 요것도 이제 이것은 생산량의 퍼센트 변화죠. 그러면 0.856이 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노동을 1% 증가하면은 생산은 0.856%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탄력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1% 증가하면은 뭐 어쩌고 수출이 뭐 어떻게 몇 퍼센트 무슨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것을 단위로 하지만 단위를 퍼센트로 하자죠. 퍼센트로 하자.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1% 증가하면 Y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 이것은 탄력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탄력도를 계산하려면 회계식에서 Y와 X의 양변에다 로그를 취해서 회계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 회계 계수가 바로 그냥 탄력도가 된다. 이런 소리죠. 아주 유용한 그런 팁이죠. 누가 무슨 뭐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1% 증가하면은 토플 성적이 몇 퍼센트 점수가 몇 퍼센트 증가하느냐? 그건 탄력도다 이거죠. 우리는 보통 그냥 공부 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은 점수가 몇 점 오르는가? 그거는 그냥 단위고요. 시간의 단위고 일단은 공부 시간이 1% 증가하면 지금이 뭐 얼마나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1%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죠. 한 가지 또 이제 이렇게 그 경제학에서 이제 하는 중요한 그런 개념이 탄력도인데요. 이 탄력도는 K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로그 K가 아무리 바뀌어도 0.366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경제학에서 이제 탄력도가 그 투입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경우에 아주 특수한 생산 함수다.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좋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경제학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K가 2배로 증가하면은 또 L이 2배로 증가하면은
뭐 사실은 이게 그냥 임의 몇 배, R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말씀이죠. 내가 지금 뭐를 만들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 공장을 불리고 싶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계도 두 배로 하고 또 노동자도 두 배로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스케일을 늘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원래 식이 이제 이 콥다그라 생산함수 아니습니까? 우리가 출발한 것이죠. 거기다가 두 배의 K, 두 배의 L을 집어넣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구한 여기다 한번 해보는 거죠. P 이꼬로 아까 여기 P 이꼬로 이제 여기에다가 K 대신에 뭐 R 배의 K도 좋습니다. 두 배의 K, 두 배의 K, 두 배의 L 하면은 생산량이 두 배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씀이에요. 야, 내가 모든 투입량을 두 배로 하면 생산량이 두 배 되지 않을까?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경우 하면은 이건 뭐 단순히 산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붙어 있으니까 요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요대로 나오고요. 요 앞에 이렇게 해서 요게 아까 old P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2의 1.123은 2보다 크지 않습니까? 2보다 큽니다. 따라서 요것은 두 배의 원래 P보다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특수한 경우는 주인이 모든 투입량을 두 배로 증가하면은 생산량이 두 배보다 더 커진다. 이거죠. 좋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흔히 여러분 듣는 소리인데 그럴 때는 이 회사에 그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회사를 규모를 크게 하면은 오히려 더 경제성이 커지는 거. 그런 것을 규모의 경제가 있다. 우리 경우는 이제 만약 이것이 맞다면은 이 회사의 생산함수가 맞다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불변인 경우, 규모의 경제가 비경제에 있는 부분. 말하자면 이것은 투입량을 R배 하더라도 그 산출량이 R배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보통이죠. 규모의 비경제. 아무튼 요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을 구해가지고 말하자면 로그를 취해서 회계 분석을 해가지고 요 지수 베타1 더하기 베타2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을 더해보라 해요. 더해가지고 1보다 크면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경우 같이 1이면은 규모의 경제 불변이고 1보다 작으면은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불변이냐 그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쉬운 것이죠. 회계 분석을 알면은 그것을 각 변수에다가 생산, 자본, 노동 구해가지고 로그를 쳐서 그냥 심플 단순 회계 분석 해버리라 이거죠. 아니 단순한 회계 분석을 해버리라. 그래서 그 지수 앞에 이거 개수 이것을 합해서 1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를 보면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고 이 개수 자체가 각 생산 요소의 탄력도다. 엄청 뭐 중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우리 회계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건요. 그 다음 것은 이제 오늘 해야 할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인데 이게 x가 이게 역수가 됐어요. 역수가 되면 이건 이제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 뭐 xy 이꼬르 k 같은 이거 포물선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요 부분만 이제 쓰는 것이죠. 자, 보면 이제 x1의 값이 크면 이건 이제 그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베타 1에 y가 베타 제로에 접근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현상이 우리가 x가 크면 y가 감소한다 했을 때 감소하다는 아주 일정한 률로 감소하는 것은 직선이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감소의 스피드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요렇게 하는 것은 감소가 그냥 이 지금 절벽이 되니까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이 세계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요렇게 역수를 취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육상 달리기 경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리가 있고 요 거리입니다. 밑으로 표시된 거리를 합시다. 그 다음 y는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하면은 육상을 이렇게 멀리 뛸수록 속력을 낮게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력과 거리는 이러한 어떤 거리가 커질수록 속력은 낮아지더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m 달리기는 뭐 시속 한 40km 되나요? 한 30km 되나요? 또 마라톤 달리기는 뭐 40 몇 킬로 뛰어야 되니까 42km인가요? 뛰어야 되니까 이것은 그보다 훨씬 그 속도가 낮을 것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달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달리기. 여기 이제 이것은 육상의 좀 오래됐습니다. 육상의 이 거리에 지금 밑으로 표시된 거리입니다.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이렇게 해서 5000m 달리기까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속도입니다. 예, 속도. 이게 몇 킬로 달리냐, 한 시간에 몇 킬로 달리는 속도냐, 이제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다 그죠. 예, 한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어디 책에서 봤는데요. 이게 한 10년이나 20년 전에 이제 이게 올림픽 올림픽보다는 하여튼 그 세계 기록입니다. 세계 기록. 세계 기록입니다. 세계 기록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거리고 여기가 거리고 미터고 여기가 이제 속도입니다. 그려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에 파란색이 났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보면은 100m보다가 100m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이게 역수의 그러니까 이런 직선식이 아니니까 직선인 같으면 그냥 y와 x를 하면은 이제 x의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이렇게 하면 베타 1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직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직선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 x를 1 over x 이렇게 역수로 해가지고 해보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역수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놈이 어, 속도고 y고 요 놈이 하나의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해서 이제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y는 25.31 플러스 1546 뭐 어쩌고저쩌고 분의 이렇게 나왔다 이죠. 거리의 역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거리가 여기 실제로 있으니까 거리가 집어넣고 이 y의 추정치를 구해봤습니다. y의 추정치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추정 속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속도는 이것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추정 속도입니다. 자, 뭐 하여튼 이게 이제 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는 현상이 분명히 직선이 아닌데 이 직선으로 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